유목민족도 농경민족처럼 통합과 분열을 반복했어요. 원래 유목민족은 농경민족보다 단합이 잘 안 됐어요. 부족들 간에 서로 다퉜습니다. 부족들이 단합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이나 목표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유목사회는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뛰어난 지도자를 따르면 의식주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목사회는 칭기즈칸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급속히 통합되기 마련입니다. 중국이 진나라 한나라처럼 통일제국을 수립했을 때가 흉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빼앗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토의 중앙에 있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한반도의 중앙에 있고 세종시는 남한의 중앙이죠. 그런데 중국 역대 왕조의 수도는 대개 국경지대인 북쪽 변방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한은 진, 한, 수, 당의 수도였고 북경은 명, 청, 현재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북쪽 변방의 중국 수도는 흉노의 손쉬운 약탈 목표였죠. 진나라 시황제의 중국 통일이 가까워지자 위기감을 느낀 흉노는 중국의 통일왕조에 대항하기 위해 부족회의를 열어 가장 강력한 자를 선으로 추대합니다. 중국이 전쟁을 통해 진이라는 통일제국을 만들었다면 흉노는 부족회의를 통해 단일국가 체제로 전환한 거죠. 그래야 중국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테니까요. 이때부터 흉노의 왕을 선우라 했습니다. 흉노의 초대 선우는 바로 두만 선우였습니다. 두만은 10,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인 만인장을 의미하는 투르크어 투맨으로 유추됩니다. 선우는 탱그리 고도 선우의 줄임말로 탱그리는 하늘, 고도는 아들로 하늘의 아들, 천자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왕을 천자라 했던 것처럼 흉노도 왕을 선우라 칭한 겁니다. 해석하면 천자와 선우는 똑같이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죠. 즉 두만 선우는 군 통수권자로 하늘이 내려준 왕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통일왕조인 진나라 왕을 황제로 칭하니까 흉노도 이에 걸맞는 칭호를 왕에게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선우씨가 있죠. 대표적으로 선우제덕 배우님. 물론 흉노 선우와 한자는 다릅니다. 또한 흉노는 선우 밑의 제후를 왕이라 불렀습니다. 고냐왕, 전란왕, 휴도왕 등은 사실 왕이 아니고 한나라 접경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를 뜻하죠. 묵뚝선호 때부터 왕권이 강화되어 부자 세습자가 확립되었죠. 4세기 이후 선우라는 명칭은 거의 쓰이지 않고 한이나 가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흉노의 통치 서열을 보면 서열 1은 선우, 서열 2는 좌현왕 또는 휴도왕, 서열 3은 우현왕, 서열 4는 좌공녀왕, 서열 5는 우공녀왕, 서열 6은 좌대장, 서열 7은 우대장, 서열 8은 좌대도의, 서열 9는 우대도의, 서열 10은 좌대당호, 서열 11은 우대당호입니다.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삼수의 원리로 다스렸죠. 천, 지, 인. 또 삼시는 환인, 환웅, 단군을 말합니다. 묵뚝선우도 고조선처럼 삼신문화의 영향을 받아 흉노제국을 셋으로 나눠 다스렸습니다. 즉 중앙은 선우 자신이 통치하고 동쪽은 좌현왕이, 서쪽은 우현왕이 통치하게 합니다. 좌현왕, 우현왕은 선우를 보좌했습니다. 중국식으로 하면 선우는 황제, 좌현왕, 우현왕은 황제가 임명하는 제후에 해당됩니다. 한자어는 우보다는 좌, 하보다는 상, 후보다는 전에 위계가 있죠. 좌가 우보다 높아 좌현왕은 보통 태자를 임명했습니다. 흉노 선우가 남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좌현왕은 동부, 우현왕은 서부를 관할하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왕이 남쪽을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경상도 동쪽은 경상좌도, 서쪽은 경상우도로 나눠 불렀죠. 마찬가지로 전라도 동쪽은 전라좌도, 서쪽은 전라우도로 나눠 불렀고요. 흉노는 연제시, 호연시, 수복시, 난시, 구림시 등 5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록에 선우의 혈통은 연제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좌우공녀와까지는 선우의 일족인 연제시일 가능성이 많고 좌우 대장부터는 복속한 다른 민족의 번왕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인데요. 중국에서는 추고쇠마비 또는 추고마비라 합니다. 흉노는 봄부터 여름까지 풀을 먹여 말을 살찌웁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곡식이 익으면
초원이 얼어붙어 먹을 것이 없어지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흉노가 살찐 말을 타고 중국 변방을 침입해 곡식과 재물을 약탈하니까 이걸 경계하라는 뜻이죠. 당나라 시인 두보의 할아버지 두시몬이 변방을 지키던 친구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흉노족 때문에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고생합니다.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싸움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유목민족은 가진 게 말과 양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목민족은 항상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경지역에 침입하여 약탈하였습니다. 또 흉노는 대부분 쿠데타로 정권 교체를 합니다.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불안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침략합니다. 또 흉노는 중국이 통일되어 잘 살면 더 털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통일제국이 수립되면 자연적으로 진나라 한나라처럼 흉노 정벌에 나섭니다. 기원전 9세기부터 흉노는 끊임없이 중국 북쪽 변방을 침범하여 식량과 물자를 약탈했습니다. 또 기원전 8세기부터 중국은 수십 개의 나라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춘추 전국시대가 무려 500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흉노는 이때다 싶어서 세력을 확장하죠. 흉노는 전국시대 때 조나라 북쪽 변방에 침입하여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라 장수 이목이 흉노기병 10만을 대파해서 흉노는 거의 전멸합니다. 이후 흉노는 서쪽 오르도스 지방으로 도망가 정착하고 남쪽의 진나라를 약탈하죠. 중국 중원을 흐르는 황하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북쪽으로 꺾여 다시 남하하는데 이렇게 황하가 크게 휘어진 안쪽을 하투, 오르도스라고 합니다. 오르도스 지방엔 넓은 풀밭이 있어 양과 말을 기르기 좋고 야생동물도 많아 유목과 수렵에 적합하여 유목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유목문화와 농경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과거부터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싸웠던 곳이자 여러 문화와 문물이 교환되는 곳이었습니다. 진해 시황제는 기원전 230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칠홍 중 한, 조, 위, 초, 연, 제나라 순으로 6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21년 마침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이제 비로소 춘추 전국시대가 끝난 겁니다. 두만선호는 지금의 내몽골에서 외몽골, 오르도스까지 포함하는 넓은 제국을 세웠고 동쪽으로는 동호, 서쪽으로는 월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진과 흉노는 거의 동시에 각각 제국을 세우죠. 진시황의 제위기간이 기원전 221년에서 210년이고 두만선호의 제위기간이 기원전 220에서 209년으로 추정되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쪽의 진과 북쪽의 흉노 두 제국이 대결하게 됩니다.